안녕하세요. 센트라 이비인후과 원장 염창섭입니다. 오늘은 이비인후과 코 영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힘든 코 질환인 비중격 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비중격 천공에 대한 재반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. 그렇지만 본인은 불편한 증상이 있기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방문했으나 상담한 의사는 비중격 천공의 실질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봉합수술은 언급하지 않고 보호전적 치료, 즉 세정, 연고도포, 비중격 버튼 등만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은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겁니다. 이렇듯 비중격 봉합수술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 수술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. 제가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 어려운 비중격 천공 봉합수술에 대해서 실질적인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전에 봉합수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비중격 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 속 비강은 가운데 칸막이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지고 양쪽에는 정상 점막 덩어리 세 쌍이 있습니다. 가운데 칸막이를 비중격이라고 하고 양쪽의 점막 덩어리를 비각계라고 언급합니다. 비중격은 세부적으로 다시 가운데 뼈대를 이루고 있는 연골과 물론 후반부는 얇은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중격 천공은 대부분 이 연골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골 부분에 한정돼서 언급하겠습니다. 연골과 연골을 감싸고 있는 연골막 그리고 그 바깥의 점막 이 세 가지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조물 즉 연골, 연골막, 점막이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결손되었을 때 비중격 천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비중격 천공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외상성입니다. 외상성이라 하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마디로 수술 후 합병증이 대부분입니다. 즉 비중격에 관한 수술인데 비중격에 관한 수술을 하는 영역이 이비인후과, 성형외과, 구강외과 대표적으로요. 자, 이비인후과에서의 일어나는 비중격 천공은 코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이 비중격이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비중격 망곡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. 수술 중에 혹은 수술 후에 뜻하지 않게 비중격 천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천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만약 비중격 천공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1차 봉합술을 시행한 후 수개월을 지켜보고 증상이 지속될 때 제대로 된 봉합술을 시행하자고 말씀드립니다. 다행히 지금껏 봉합술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. 이비인후과에서 발생되는 비중격 천공은 그 결손 부위가 클지라도 수술 전 이미 코막힘이나 심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. 또한 비중격 천공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술 후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성형외과에서 발생되는 비중격 천공은 좀 양상이 다양한 편입니다. 삽이나 비첨 성형수술 중에 자가 연골이 필요한데 이 자가 연골을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위가 비중격 연골이고 비중격 연골을 포획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천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래도 이렇게 1차 성형수술 후에 발생되는 비중격 천공은 예후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. 문제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염증이나 구축 등에 의해서 두세 번 이상, 최근에는 8번 이상 수술하신 분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발생되는 비중격 천공은 수술하기도 힘들고 수술의 예후도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즉 비중격의 위치, 크기, 모양과 더불어 코 변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편이 아니고, 또한 수술 전에는 환자분이 코 속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공이 작을지라도 환자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한 비중격 천공 봉합수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구강외과에서 발생되는 천공은 한마디로 양악수술인데, 양악수술 중에 이 부위, 즉 비중격의 하단 부위를 절골시킨 후에 이 상악 부위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천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, 코 속 증상이 특별히 없다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간혹 선천적으로 비중격 천공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선천적인 경우에는 코나 얼굴 부위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후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코카인 같은 흡입성 자극제에 의한 비중격 천공이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경우는 생각보다 코 속 점막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술 후 예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지금껏 여러분께 비중격 천공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이러한 원인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은 비중격 천공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